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플러스 TV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명절을 지나게 되는데 이 명절 동안 여러분들께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화두를 던져 드리고자 합니다. 또 좋은 분양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태원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분양 또 급하게 또 이게 그죠? 자, 어디입니까? 네, 방배 6구역 재개발 지역인데요. 네. 레미안 원 페를라 곳입니다. 참 이름이 너무 요즘에 어려워요. 네. 아파트들 새로운 이름들이 네, 어렵고 또 네. 길기도 하고 어쩔 그럼요. 때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뜻이 있겠죠? 원 페를라? 원 네. 페를라. 저기 페를라라고 하는 단어가 네. 진주, 펄, 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라고 하거든요. 스페인어. 네. 야, 반짝반짝하고 귀하고. 네, 뭐 그렇게 뜻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배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원래 원조 부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TV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여기 방배동입니다. 어떤 부자들의 어떤 또 상징적인 또 하나의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6구역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데요. 네. 네. 이게 여기가 이제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세대수도 한 1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가 스카이 브릿지라든지 여기가 수영장이라든지 뭐 스크린 골프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많은 모습들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4세대 아파트. 네, 그 중에서 이제 1번 분양을 482가구를 분양을 하는데요. 여기가 보통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다 보면은 임대주 물량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 세대수의 몇 프로를 임대주택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임대주택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 그다음에 일반 분양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여기가 단지가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블록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 16개 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규모가 꽤 큰 편이네요. 네, 최고층이 이제 22개층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 이제 분양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층이 낮은 낮은데 편? 후분양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거의 다 지었고 올해 11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아니 저는 오히려 네. 무슨 막 35층 뭐 40층 막 이렇게 가는 건 네.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너무 초고층 아파트는 되려 싫던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2층 정도면? 22층이면은 뭐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그렇죠. 조합원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층수가 높고 그러면은 좀 수익이 많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공사비라든지 그걸 감당을 하려면 더 높아야 높아질 된다.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입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네. 싶어요. 입지는 여기가 이제 소초역 내방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설해초, 그다음에 방배초가 이제 학군인 거고, 그다음에 네. 서문 여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이는 방배중, 그리고 설해마을 카페거리 거기 근처에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문고등학교는 강남 8학군 중에 또 네네. 네, 남자고등학교 중에서는 또 좋은 학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세계 강남 백화점 있죠. 거기랑 좀 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배동에 여기 근처는 또 고급 빌라들이 좀 많이 몰려져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가 좀 큰 대형 평형대의 이제 고급 빌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원페를라가 있습니다. 네. 입지는 정말 좋아요. 뭐 큰 병원도 있고 그렇죠. 국립중앙도서관도 네. 사실 그런 곳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무척 또 네. 좋아하시고 또 산책하기도 좋고 네. 백화점, 신세 그리고 백화점. 몇 년 전에 여기가 이제 서리프 터널 뚫리면서 네. 이제 강남역하고 뭐 이제 삼성역하고의 그러니까 뭐 길이 좀 막혔던 이제 뚫어지면서 여기 방배동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서리프 터널이 이제 뚫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분양을 어떤 식으로 분양되는지 한번 여기가 이제 알려주시죠. 타입은 이제 크게는 이제 4개 타입이에요. 5구 타입부터 해가지고 120제곱미터짜리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5구 타입은 이제 3개의 또 작은 타입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타입이 있는데 A와 D는 이제 데칼코마니 같이 대칭형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06 타입이 이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0 타입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미치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1, 2, 3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죠. 3단지까지 있었으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가 구분이 딱 네, 되어 구분이 지네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판상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워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20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타워형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10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상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역자 형태 이제 다양한 이렇게 모습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져 있고요. 네. 이게 또 이제 평형형 따라서 네. 평면도가 있을 텐데 한번 네. 그것도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348세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반 분양이 141세대가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5구 타입이 A 타입이 238세대가 있어서 이게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A 타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3베이에 방 3개에 화장실이 있고 마통풍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워형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네. 네, 타워형의 모습을 띠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26세대. 그래서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차이는 뭐냐면 드레스룸이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있거든요. 야. A 타입과 B 타입 보시면 네. A 타입은 그냥 통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침실 A1을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네.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는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있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가족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B B 타입이 타입을 낫겠네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C 타입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이 있으면서 3베이의 그런 모습들을 딱 보이고 마통풍이 되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골라 먹은 재미가 있네요. 세 가지 타입이니까. 네. 근데 이게 내가 넣는 것을 내가 A 타입 넣어야지 B 타입 넣어야지 C 타입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첨 확률이 달라지니까. 네네.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녀가 있어. 그러면 네. A나 C를 원하겠죠. 나 혼자 사는 정도면 또 B 타입도 나쁘지 않다라는 오히려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자녀들이 독립하고 네. 뭐 그러면은 오히려 넓은 평수 굳이 그렇죠. 예, 그죠? 관리비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음.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 네. 손님들이 오면은 거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오, 게스트하우스처럼. 게스트룸이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뭐 그런 걸 고려하셔도 그러네요. 아마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485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은 324가구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데 여기 역시도 이제 아까 전에 84A 타입하고 D 타입은 데칼코마니처럼 대칭형이고요. 나머지 이제 B와 C 타입이 있는데 여기가 세대 수가 가장 많습니다. 168세대, 167세대가 이제 각각 이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하긴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84세대를 많이 가장 하세요. 선호하시는. 네. 그리고 이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59 타입이랑 뭐 84 타입이랑 가격 차이가 처음에는 많이 나진 않아요. 네. 이거를 처음에는 나는 내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작은 평수를 가져야겠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84 타입은 저 정도인데 또 그런 그런 고민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차 싶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84 A 타입 같은 경우가 3베이에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대신에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타워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근데 네. 또 뭐 요즘에는 워낙 또 환풍기 환기 내지는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네, 공기청정기도 각자 이렇게 네, 설치하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그쵸. 하다 보니까 네. 환기가 확 돼갖고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그쵸. 그래도 근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기술이 좀 네.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헬리오시티를 처음에 이제 임장을 가거나 그러셨던 분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인테리어가 왜 이래? 네. 인테리어가 왜 이래? 네. 그리고 왜 반응이 이렇게 불편해. 별로라. 네. 그랬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때는 한 번에 큰 대규모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입주장에 매매값도 빠지고 전세값도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집 누가 사러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처음에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가셨던 분들이 세상에 앞집 음식 하는 게 뒷집에서 보여. 막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도 솔직히 평명 내가 당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좀 보면은 이 평형대의 조감도를 봤을 때 선호하는 타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84 이제 C 타입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포베이의 마통풍에 방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이게 타입이 제일 편하다는 거 사람들이 알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치열한 거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런 타입이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실이 조금 작아져요.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네네네. 공간을 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여기를 지금은 이게 1월 17일 날 입주자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날 같이 모델하우스도 같이 개관을 같이 했거든요.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타입별로 유닛을 만들어 놨을 때 가서 보면 내가 여기를 넣어야겠다, 여기를 넣어야 되겠다. 벌써 마음에 정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요. 또 이런 거를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요즘에는 또 이런 거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마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걸 설명을 드리면 확인을 해보시면 분양 세대가 어쨌든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06 타입은 이제 43평형인데요. 여기 165세대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포베이의 네네. 다들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죠. 또 120제곱미터도 96세대인데 포베이의 아까 전에 그 84 C 타입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네. 면적만 좀 줄어들고 이거를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펜트하우스가 또 3개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 59 타입이 좀 층수별로 그다음에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16억대부터 해서 한 17억, 18억대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84 타입은 22억에서 한 24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큰 뭐 106 타입이라든지 120 타입은 거의 한 30억에서 4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분양가가 평당 한 6,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방배 5구역에 DH 방배가 뭐 6,500대였으니까 그것보다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로또 분양이라고들 많이들 또 표현들을 해요. 네. 주변에 이제 방배 그랑자이가 세대수랑 여기 좀 비슷한 게 있는데 84 타입이 한 29억 정도의 작년 11월 달에 거래가 된 게 있었는데요. 네. 그것만 본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현재 차이가 있다. 안전 마진 그냥 이렇게 정도다라고 비교를 했을 생각을 때는,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방배 그랑자이가 저게 층이 좋았어요. 19층이었거든요. 네. 19층에 29억인데 지금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은 중저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그러니까 5억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5억보다는 그냥 뭐 내가 그냥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그냥 산다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건지는 또 이거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로또다라고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가 저는 또 하나가 더 이거 좀 의심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네. 그 분상제라고 하는 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실거주를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20% 이상이 싸면 3년이라고 하는 그 실거주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3년이 실거주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뭐 2년 유예를 해주고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설명을 항상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근데 네. 그런 거 없이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것 주변 시세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엄청나게 이게 싸게 생각할 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분양가 상한제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20%라는 거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 계약금만 한 3억 7천 정도를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네네.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중도금도 4월 달부터 10%씩 납부. 이거는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까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건 또 다르게 보면은 전세를 바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 가지고는 내가 계약금에 뭐 중도금을 낼 수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첨되면 전세 놓고 좀 몇 년 또 버티다 보면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면은 그 시세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대신에 여기 당첨이 되면 3년간 전매는 제한이 되고 재당첨 제한도 10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아까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하고요. 모델하우스는 이제 벌써 날짜가 지났고요. 이제 특별 공급 접수일은 2월 3일부터 예, 그리고 일반 공급은 2월 4일 날입니다. 그래서 뭐 당첨은 아까 전에 되면 27일, 26일 정도에 당첨자 발표가 나겠죠. 이제 그때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은 27일 날 현금을 마련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입주 시점은 여기에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11월 달 입주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촉박하기 때문에 현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자금 거죠. 계획을 어쨌든 잘 세우셔야겠군요. 끝나셔야죠. 네. 지금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입주를 완벽하게 해서 네. 자금이 끝날 수 있게끔 계획이 그렇죠. 되어 계신 내가 분들, 당첨이 되면은 또 어떻게 충분히 여력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도 이제 뭐 가점하고 추첨이 나눠지기는 해요. 그래서 가점은 이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또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또 추첨하시는 분들은 와, 저 요번에 청약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입주자 공고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와, 이거 보세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그다음에 추첨 공급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추첨을 하고 싶어도요. 옛날에는 집이 있어도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 이상이 되면 좀 괜찮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추첨도 할 수가 추첨 공급을 이제 넣을 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뀐 것들이 줍줍이 아파트라고 왜 들어보셨죠? 줍줍이 아파트요? 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장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전에는 집이 있던 없던 청약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집이 있는 분들은 아예 배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추첨도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바뀐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네, 해서 그래서 해당 다음 사항을 다음 봐가지고. 시간에는 청약 관련돼 가지고 제가 네네. 준비를 조금 해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진짜 제가 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A4 용지로 한 5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생아가 있으면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아기가 이제 2살 이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2살 지나서도 있고 뭐 재혼 부부부터 해가지고 너무 세분화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도 아, 이거는 컨설팅이 진짜 필요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뭐 바뀌는 우리 것들이. 저 이태원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는 거죠. 컨설팅을 아니요. 해주셔야죠. 그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번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네. 어쨌든 요번에 이제 원페를라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니 또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처음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5년 약간 어떤 시점에 봤을 때 뭐 경기가 안 좋고 다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떤 하나의 지표,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또 단순히 뭐 로또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가 일반 분양이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라고 하면 올 부동산도 또 신축 아파트의 열풍은 계속 갈 이어가는구나. 수도 있고 얼주가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계속 네. 이어져 갈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청약이 조금 부진하거나 만약에 계약이 좀 저조하게 됐다라고 하면 올해 뭔가가 부동산이- 사람들이 느끼는 네. 그런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게 안 좋을 수 있겠다. 느끼는구나. 예, 예. 그래서 돈을 지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워낙 지리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워낙
욕심이 나고 탐이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그래요. 그래서 아이도 키우고 하는데 네. 주변의 학교랄지 환경들이 또 꽤나 괜찮은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어떤 어디인가가를 가기가 좋잖아요. 네. 강남이랄지 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지리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라서 네. 상당히 좀 욕심이 날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레미안 원 페룰라가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양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아닌지에 네. 따라서 아마도 올해는 부동산 경기를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도 그렇죠. 지표가 될 수 있으니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미안 원 페룰라 방배. 자, 그러면서도 2025년 첫 분양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휴 동안에 쭉 살펴보시면서 이렇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약간 촉박한 듯하니 한번 정도 더 깊이 있게 쉬시는 동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들 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